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해 볼 내용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근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는 모두가 운동 강사죠. 여기 운동 강사 아니신 분 계세요? 뭐 필라테스, 요가, 헬스, 기타 등등 여기 운동 강사가 아니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운동 강사인데 지금 이제 연초부터 해부학 공부를 하겠다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근육은 공부하고 외우잖아요. 지나면 바로 네, 까먹어요. 기지정지 네, 계속 외우고, 액션 외우고, 아무리 달달 외워도 계속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가 근육을 그냥 기시정지, 액션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수업에 적용이 바로바로 될 가능성은 그러면 아마 더 떨어지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어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물론 돈을 내시고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중요해요. 내가 근육을 어떻게 볼 거고, 내가 단순히 암기하고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도 들이고, 나의 열정도 내야 되고, 그리고 나의 돈도 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개를 다 내었을 때, 우리가 근육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근육을 실제로 이해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티칭으로서 표현하는 그 세 박자가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근육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왜 근육을 공부하려고 하지에 대한 그 문답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좀 다이어리에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근육을 너무 몰라서, 내 티칭 스킬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회원님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월에 좀 버는 돈이 적어지고 살기 힘들다. 진짜 이렇게까지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돈을 벌기 위해서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조금 이제 수업도 안정됐고, 내가 좀 버는 페이도 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뭔가 내가 가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직업적인 소명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니죠. 전 특히 필라테스 강사들은 근무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두가 좀 돈만 벌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그걸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나가면 그걸로 우리가 얻는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스스로 이만큼 발전하고, 내가 많은 걸 또 깨달았을 때, 또 그거를 많이 나눠주고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저도 어느 정도 계속 혼자 공부를 스스로 해 나갔을 때, 정말 저의 잠재력이 많이 터졌던 그 순간은 내가 공부하고 공부한 걸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누었을 때, 그게 회원님이든 동료든 아니면은 저의 뭐, 후배분들이든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저의 잠재력이 굉장히 폭발하면서 제가 많이 빌드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물론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배웠지만은 내가 배운 거를 나만 알고 내가 스스로 자꾸만 나 오늘 많이 공부했고, 나 많이 외웠고, 이런 거에 만족을 하시게 되시면 계속 까먹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익힌 것들을 꼭 몸으로 체득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공감하시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입으로 수업 시간에 너무 어려운 잘난 척이 아니라, 아, 맞아요. 이 근육이 이런 모양이라서 이러실 수 있어요.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뭔가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안심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으로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과정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근육을 딱 들었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아, 빨간색 덩어리, 고기. 다들 배고프신가? 좋아요. 연결도 좋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우리는 운동 강사잖아요. 그래서 운동 강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게 고기, 빨간 덩어리,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연결, 지탱, 힘 이런 게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회원님들한테 근육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연 쌤이 말한 것처럼 통증에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아, 나 진짜 근육 얻어야 되는데 나 언제 운동하지? 이런 스트레스, 아니면은, 아, 내가 왜 이렇게 쉐입이 왜 이러지? 근육이 없어서 그런가? 나 근육이 없나?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듣잖아요. 쌤, 저 근육 없어요. 그런 말 들어본 선생님들 모두 다 계시죠? 근데 우리 정말 근육 없어요? 근육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근육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있고, 다만 그것을 내가 근육이 있다는 거를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근육을 인지력이 좋은 거고 연결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근육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근육이 정말 정말 위대하고, 내 몸 안에 있는 근육, 그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그런 근육들이 엄청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쌓아 나가서 그렇게 안내를 할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주어져요. 그냥 이건 근육이고, 이 사람 아픈데 내가 이거를 가르칠 거고, 이 근육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해보세요라고 단편적으로만 안내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딱 거기까지만 티칭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 근육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은 제가 저의 운동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잘 사용되고 있고요. 이 근육들이 지금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안내받을 것들은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를 점진적으로 거치셔야 돼요라고 늘 안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항상 그 근육을 바라보는 회원님들의 눈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이 좀 깨달으시고, 그런 부정적인, 내가 이 동작을 가르치고 너무 중요하지만, 회원님들이 자기 몸 막 체형 분석해주면은 가끔씩, 제 몸 이렇게 쓰레기였어요? 제 몸 진짜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몸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그 시선 때문에, 회원님들의 가능성이나 회원님들의 그런 포텐셜들이 터지지 않고 그런 부정적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조금 자본주의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좀 재등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음, 회원님들이 내가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었구나. 나 진짜 이 방향으로만 꾸준히 가면 나 정말 좋아지겠다. 라는 거를 처음부터 그거를 느껴 나가야지만은 그것이 포텐셜이 터지고 나의 장기 고객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그거는 중요하게 혹은 아니면 내 머리에 아예 있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동작만 막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모든 순서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안내하실 때 내가 근육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도 이 회원님이 그 근육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근육은 정말 놀랍고 여러분들의 근육은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말들을 계속 말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정말 누가 읽은 거 인용하는 것처럼 읽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말 믿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믿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를 많이 몸으로 타셔야 돼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리죠. 여러분들이 몸으로 필라테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말할 수 없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아, 그 떡볶이 소스가 고추장이 매운 것도 있지만 달기도 하면서 단게 좀 덜 단다? 덜 달다? 근데 떡도 진짜 쫄깃하고 정말 먹었을 때 이빨에서 띠용띠용 소리가 나면서 근데 옆에 오뎅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그 친구가 얘기해줘. 떡볶이 맛있대 먹어볼까? 이거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필라테스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고프시대. 죄송해요. 충분하게 음미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내가 필라테스적으로 안내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근육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근육을 공부하시는 거고 우리가 근육 공부를 영어로 전문 용어로 자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회원님께 말씀드릴 때는 정말 필요하실 때만 근육에 대한 언어를 언급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그냥 설명만 많아지고 회원님 재미없어요. 그냥 나만 스스로 공부한 거 자랑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공부한다. 필라테스를 내가 안내할 때 통증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근육 공부를 한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첫 페이지를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근육은 왜 있을까요? 다 너무 쉽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뭐 체온 유지하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살기 위해서 뭐 지탱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운동 강사로서 좀 알아야 할 두 가지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어진 근육 길이에서 적절한 양의 힘을 발생시켜서 근육이 뼈를 안정화시킨대요. 뼈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을 세우기 위해서 있었죠? 근데 근육이 뼈를 안정화시킨대요. 신기하죠? 뼈는 그냥 있는 거고요. 근육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런 뼈가 흘러내리겠네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근육이 한쪽으로 너무 수축이 된다거나 근육이 좀 좌우가 다르거나 아니면 한쪽 면, 근막경선해부학 여러분 잘 많이 공부하시죠?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근막경선해부학 보면은 여러 가지 선들이 있죠. 한쪽 선으로 너무 늘어져 있거나, 그쵸? 이런 것들이 뼈의 모양을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리도 오다리, 엑스다리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 오다리, 엑스다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라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다리인데 이것이 근육이 어디가 당겨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볼 때 정말 이런 말해서 너무 미안하지만 근육을 하나하나 운동시킬 수 절대 없어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팔 하나 들었어요? 이두근만 사용해서 팔 들 수 있어요? 그런 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근육을 보실 때 자꾸 우리가 책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자꾸만 그 근육을 하나하나씩 끊어서 가르치고 싶은 우리만의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버리셔야 하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근육은 근육이고 필라테스는 필라테스거든요, 또. 그래서 필라테스의 그런 시스템대로 근육을 잘 안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근육을 좀 큰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3개월 동안 좀 조각들을 다 맞출 거고, 그 조각들을 어떻게 덩이로 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늘 함께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조각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라인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라인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작을 여기까지만 모디파이 하셔야 된다. 모디파이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은 근육이 개체적으로 나누어져 버리기 때문에 필라테스적인 느낌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이게 헬스인지 필라테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근육이 뼈를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힘을 조절하고 제어한다. 필라테스는 컨트롤러지, 조절하기죠. 그래서 근육이 어떻게 우리의 힘을 조절하고 어떻게 제어하는지, 이것이 움직임의 범위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근육을 움직임적으로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 드는 우리의 생각은 수축 또는 이완이에요. 그쵸? 수축한다, 이완한다. 근데 여기에 근육이 왜 있을까에 대한 내용에서는 수축과 이완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저는 굉장히 너무 신기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수축만을 생각하는데 수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내가 어떻게, 내 몸이 어떻게 근육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내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이 스스로 근육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드는지. 그것이 전 정말 티칭에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문장은 몸의 스테빌리티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 몸의 모빌리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빌리티와 모빌리티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너무 중요하고, 모빌리티가 없으면 스테빌리티도 없고요. 스테빌리티가 없으면 모빌리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우리가 볼 때는 저희들은 가끔 사람들이 왔을 때 체형 분석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좀 회원님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라는 거를 조금 가끔 보여줘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지만 포스처, 그냥 멈춘 자세는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들은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나가는 거의 본질적인 부분은 멈춰 있는 그 포즈가 아니라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의 본질적인 분들은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움직이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라테스적으로 볼 때도 필라테스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면서 이 사람이 움직일 때 움직임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언제나 정확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근육은요, 650개 그 이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800개 이상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650개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체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체를 책으로 한정지어 놓았지만은 그것도 우리 같은 사람이 쓴 거고요. 우리가 보는, 특히 우리는 운동 강사거든요. 운동 강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의 가능성의 이 사람이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당신의 가능성은 이만큼이고요. 당신은 여기까지 갈 수 있고요.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전 운동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운동에 미치는 그 영향이 운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삶에서, 인생에서 펼쳐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이 근육을 봤을 때 우리 근육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첫 번째는 골격계죠. 뼈대 근육. 두 번째는 심장 주변에 있는 근육, 세 번째는 내장 주변에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무늬를 보면요. 이 뼈대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딱딱딱딱 무늬들이 있죠. 선들이. 그래서 가로 무늬근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장 근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곱창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굉장히 매끈하잖아요. 그래서 민무늬 근육이래요. 자꾸 배고픈데 먹는 얘기 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래서 민무늬 근이고 수축 형태를 보시면은 뼈대와 심장, 뼈대는요 수의근이에요. 수의근 그리고 심장과 내장은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새로운 말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뼈대 근육은 수의근이 맘대로 근이래요. 알고 있었어요? 맘대로 근이고 불수의근이 제대로 근이래요. 이거를 누가 이렇게 붙였는지 너무 지혜로운 사람 같은 게 우리가 몸 자동으로 소화되고 자동으로 심장 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동으로 되는 거는 제대로인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맘대로 한다고 해서 맘대로 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 골격근을 맘대로 막 쓰잖아요. 그래서 몸이 다 이상해지고 몸이 통증이 생기잖아요. 우리 몸에서 원래 원하는 그런 몸의 지혜가 있는데 내가 우리 몸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딘가 지금 통증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뭔가 어딘가 내 몸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거는 내가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제대로 이해해도 아플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린 다 죽거든요. 다 죽고, 다 늙고. 늙지 않는 사람 없죠. 없죠. 중력 없는 사람 없죠. 산소 없는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다 아파지겠지만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죽더라 하더라도 그 순간까지 내가 스스로 내 건강한 정신 유지하며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내 수익은을 조절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안내할 때는 우리 강사들은 뼈대 근육의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뼈대 근육 밑에 내장 근육이 있고요. 심장 근육이 있어요. 뼈대 근육이 망가지면은 심장과 내장, 불수의근들이 잘 움직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숨 하나 제대로 못 쉬어도 갈비뼈가 경직되고 갈비뼈 위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굳어버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정거근이 일을 안 하고 그럼 정거근과 또 껴있는 복부 근육이 또 같이 일을 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이 뼈대 근육은 심장과 내장 근육에 관련된 그 결과일 수도 있고요. 뼈대 근육이 너무 굳어서 심장과 내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왜 이럴까? 그러면은 혹시 요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요? 요즘 잠을 많이 못 주무셨나요? 혹시 여러분 배란일이신가요? 아니시면은 오늘 좀 많이 먹고 오셨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 힘과 피로도는요, 뼈대 근육은 힘이 제일 세대요. 근데 피로도 제일 많이 피로하대요. 내장 근육은요, 힘도 제일 약하고, 피로도도 약하대요.
심장 근육은 좋은 것만 갖고 있어요. 힘도 세고요. 피로도도 약해요. 만약에 심장 근육이 힘이 센데 피로도도 크면 심장 갑자기 안 뛰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래서 정말 뼈대 근육밖에 없다. 하지만 뼈대 근육을 통해서 심장과 내장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라테스 아이즈로 보는 것들은 뼈대 근육이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심장과 내장 더불어서 그 영혼까지 보시면서 티칭을 늘 하셔야 돼요. 근육의 모양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모양을 보실 때는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힘줄을 기준으로 근육결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지만은 좀 이런 세모 근육 같은 것들은 이제 힘줄이 이렇게 넓고 좀 근육결이 좀 이렇게 각도가 점점점 넓어지고, 그쵸? 좀 나선 근육도 힘줄이 있고 거기에 타고 가고 이렇게 다 모양 결이 다 다르죠? 보이시면은. 근데 이제 인체에 있는 대부분의 근육은 여기 있는 이제 깃근육으로 보여지고요. 깃근육이 많은 이유는 다 우리 몸은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효율성은 인생의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 뇌도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뇌가 어떠냐면은 우리가 먹고 눕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람은 먹고 늘 누워요. 그러면 이 뇌에서는 이것을 습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효율성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가 이렇게 높아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직립보행하면서 인간이 살아나가면서 몸이 이렇게 진화한 거거든요. 효율성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숨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콧구멍이 작아지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코가 낮고 콧구멍이 커야지 숨에서 더 건강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근육이 생긴 것 자체가 근육이 파워를 내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파워에 대한 효율성으로만 생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를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이 힘, 그래서 이제 주어진 면적에 대해 많은 수의 근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힘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깃근육을 보면요. 가운데 힘줄이 있고 각도가 이렇게 나 있죠. 사선으로. 요게 약간 30도 정도 된대요. 근데 나머지 근육 이거 봐봐요. 띠근육. 힘줄이 있고 각도가 그 0도잖아요. 그래서 각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힘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도가 있는 근육을 쓰기 쉬울까요? 각도가 없는 근육을 쓰기 쉬울까요? 각도가 있는 근육,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정말 정말 불행하게도 여러분, 각도가 있는 근육들은 다 사지에 있어요. 사지에, 팔다리에, 가슴에, 복부나 엉덩이에는 거의 각도가 완만해요. 와, 진짜 이거 불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가 팔다리가 무거운 거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걸을 때 할머니들이 내 다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는 게 효율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근육의 모양 이해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죽어가기 때문에 팔다리가 이렇게 굳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배를 쓰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너무 연민처럼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파워하우스로부터 뻗어나가는 이 필라테스가 얼마나 위대한 작업이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게 많이 쓰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는 곳과 닿는 곳. 자, 기시정지. 요거 다 들어보셨죠? 근육은 몸통을 기준으로 이는 곳과 닿는 곳으로 정해져 있다. 그때 이는 곳과 닿는 곳은 그럼 어떤 기준일까? 몸통을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두근을 보면은 몸통이 여기 있기 때문에 보통 이는 곳이 그럼 몸통 가까운 부분, 닿는 곳이 몸통에서 먼 부분이에요.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손과 아래팔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아래팔이 더 무겁죠. 아래팔과 위팔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위팔이 더 무겁죠. 위팔과 날개뼈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무거워요? 날개뼈가 더 무겁죠. 이런 식으로 몸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겁고요. 몸에서 멀어질수록 무게가 더 가볍습니다.
자, 이제 길이에 대한 거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이 몸에서부터 위팔뼈를 당겨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팔을 편 상태에서 손가락 끝을 당겨와요. 무게가 어때요? 거리 때문에 무게가 훨씬 더 무거워지죠. 이런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근육의 모양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근육을 쓰기 쉬워하는 방향은 정지에서 이는 곳일까요? 이는 곳에서 닿는 곳일까요? 사람들이 근육을 어떻게 쓰는 걸 쉬워할까요? 보통 멀리에서 갖고 오는 그 생각 때문에 닿는 곳에서 이는 곳으로 운동하는 걸 보통 쉬워하세요. 그리고 몸이 기근육 모양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팔을 이렇게 뻗고 주먹 꽉 쥐어보세요. 꽉 쥐어보고 빠르게 위로 훅 들어봐요. 빠르게 위로 훅, 빠르게 위로 훅. 자, 어디에 자극이 가요? 자극이 어디에 가요? 이두. 이두근 또 얘기해 주세요. 겨드랑이야. 겨드랑이 또 오케이. 어깨 또 그쵸. 어떤 사람은 주먹을 세게 쥐기 때문에 손목일 수도 있고 손가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전환이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손목이 안 좋으면 안 좋을 사람일수록 손가락이나 손목 혹은 어깨 끝, 팔꿈치에 힘이 많이 들어온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몸을 쓸 때 정지하는 곳을 더 강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많은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근육이 보통 닿는 곳에서 이는 곳으로 간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액션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놀랍고요. 우리의 뇌와 근육과 우리 몸의 가능성이 갖고 있는 많은 부분들 굉장히 놀랍고 많은 서적에서 이런 액션들을 정해 놓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최신에는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죠. 우리가 뇌로서 얼마나 나의 가능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는 곳에서 닿는 곳, 혹은 닿는 곳에서 이는 곳, 혹은 연결성, 혹은 이 근육을 지나가서 내가 손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게 여러분들 티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편의상 말을 할 거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곳과 닿는 곳의 개념이 아니라 이 근육은 그냥 편의상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근육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부착되어 있고 이렇게 이해를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좋습니다. 자, 근육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육의 본질은 수축이에요, 이완이에요? 수축이에요. 여러분들 이완 있잖아요, 이완. 이완이 진짜 있는 걸까요? 전 요즘 그런 생각을 시작했어요. 이완이 정말 있는 걸까? 이완이라는 것, 빛과 어둠이라는 것, 어둠이 정말 있는 걸까요? 그냥 빛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겠지만 특히 필라테스에서는 이완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더욱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요즘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고 가끔 풀어줘야 되는 거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힘이 세고 힘이 없고 그쵸? 그리고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개념들이 수축은 힘이 세고 이완은 힘이 약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필라테스에서 원하는 것은 그냥 수축의 모든 종류일 뿐이에요. 우리가 필라테스에서 이완할 때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쉰다거나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 본 적 없거든요. 누워 있더라도 필라테스에서 원하는 그 포즈. 서 있더라도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파워하우스로 늘 끌어올리잖아요. 뭘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끌어올린다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길어진다라는 그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 수축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근육의 본질이 수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수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동작을 이해하고 안내를 할 때 동작의 이해는 여러분들이 몸으로 스스로 익히는 것에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안내하고 큐행하는 것은 수축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 자체가 수축과 이완에서 이완은
필라테스에 없다. 수축의 다 종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등척성 수축부터 봐볼게요. 이거 다 들어보셨죠? 단축성 수축, 등척성 수축, 이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저는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무언가를 안내할 때 기본적으로 깔린 제 마인드는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필라테스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필라테스 강사로서 이걸 이해해야 되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그거를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등척성 수축은요, 스타팅 포지션이에요. 스타팅 포지션 여러분 설정하시죠? 조셉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타팅 포지션이 틀렸다면 시작도 하지 말아라. 그만큼 중요합니다. 스타팅 포지션을 서 있는 것, 이 서 있는 것 자체가 근육이 사용되고 있는 거고, 그것 자체가 등척성 수축입니다. 그래서 저항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항과 근육의 수축의 힘이 같을 때 등척성 수축이 일어나요. 이렇게 손바닥 마주해서 이렇게 밀어보세요, 세게. 이렇게 다 밀어보실래요? 이렇게 해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는 두 팔에 힘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근육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요런 게 등척성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도 내가 어떠한 플레이스먼트,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플레이스먼트를 발판으로 몸을 바르게 세웠을 때, 그때가 등척성 수축이 되는 것이에요. 들어요. 여러분 좀 저는 자연스러운 거를 자만추를 추구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조금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너무 꾸며낸 거 말고요. 진짜 우리가 스타팅 포즈를 딱 준비했을 때부터 느낌이 딱 와야 돼요.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딱 보셨을 때, 아, 이 선생님 조금 다른데? 왜 내가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준비만 한 건데 뭐 이렇게 땀이 나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이해하고 근육은 수축이다. 필라테스는 수축의 종류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등척성이란 용어는 같은 길이를 의미하고요. 요것은 등척성으로 수축하는 근육의 기능은 길이를 고정하거나 관절의 움직임을 보호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많은 사람들은 등척성식으로 운동을 실제로 많이 시켜야겠죠. 통증이 관절에 이미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 모빌리티를 만들기보다는 일단 그래서 요거는 스테빌리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테빌리티를 만들 때 스타팅 포즈를 보시고 이 사람의 모빌리티를 어디까지 끌고 나가느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에 거기서 줄 수 있는 모디파이들. 그것도 내가 필라테스의 흐름을 끊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시스템 속 안에서. 그거를 언제나 좀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축성 수축 볼게요. 이거부터 볼게요. 신장성 수축부터. 신장성 수축. 이제 요것이 해결이 됐다면은 이제 운동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신장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근육이 수축할 때 짧아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좀 상담할 때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필라테스가 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생각해요. 우리 필라테스 할 때 무슨 말 많이 해요? 랭스닝. 길어지세요. 일롱게이션. 뽑으세요. 여러분, 이거 스트레치예요? 이거 이완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근육으로 몸을 끌어올리는 신장성 수축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몸을 진짜 진심으로 끌어올렸을 때, 우리가 스트레치가 아닌데 길어질 수 있고요. 스트레치가 아닌데 개운함을 느끼고요. 스트레치가 아닌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이 기분을 못 느끼게 한다면 이건 진짜 필라테스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어떨 때 느낄 수 있냐면은 우리가 뭐 TV를 이렇게 들었어요. 자, 무거운 걸 들었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들었는데 TV가 비싸요, 엄청. 유리예요. 그럼 어떻게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죠. 이렇게. 끝까지 안전하게. 이런 모습이 푸더크에서 리포머를 캐리지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근육이 짧게 펌핑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완되고 스트레치가 되는 그 효과가 되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라테스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은 막 툭툭툭툭 막 이런 움직임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늘리고 돌아오고 계속 끊임없이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뻗어지는 계속 이런 것들이 연상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임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냐면 신장성 수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라테스 동작들마다 횟수가 설정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진짜 부탁인데, 그 필라테스 하실 때 같은 동작 10세트 3번씩 진짜 요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건 정말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신장성 수축은요, 너무 힘들고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필라테스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잘 모르겠다. 나 진짜 어떻게 세팅할지 모르겠. 그러면 여러분, 이미 클래식 필라테스 속에 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더를 그냥 보시고 오더대로만 티칭하고 그 횟수만 외우셔도 돼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계속 동작을 반복해 보시면 거기에서 정말 정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하는 모든 동작의 근육들이 신장성 수축에서 오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어요? 또 리듬이라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필라테스에서 느리기만 해요. 모든 동작 다 천천히 하고, 다 느리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 첫 번째 그림에 있는 단축성 수축입니다. 우리 필라테스 할 때도 단축성 수축 이용해요. 신장성 수축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등척성 수축의 스타팅 포지션으로 신장성 수축의 느낌이 있고요. 그 기본적인 그 느낌에 단축성 수축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단축성 수축이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등척성과 신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단축성으로만 운동한다라는 것은 헬스 PT랑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헬스 PT랑 헬스 그냥 그렇게 할 거면 PT 가서 무거운 무게 들고 내가 정말 몸 크게 만들고 거기에 포커스를 주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필라테스 기구는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축성 수축을 이해하실 때는 요것은 인터 그 이상. 이분이 통증도 없고, 이분이 파워하우스도 단단하게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더 땀을 내게 쉽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싶고, 더 몸을 이제는 더 심미적으로도 아름다운 걸 도와주고 싶어. 그랬을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게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항력보다 나의 근육이 수축이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에 대한 것들을 할 때, 느리게만 못해요. 특히 팔은 ATP가 제일 짧게 끝나는 그런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더 빠르고 경쾌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 몸통에 등척성과 신장성이 존재하지 않고 팔의 단축성만 일어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운동하고 손목만 아프고 어깨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단축성은 보시면은 중간으로 모인다라는 의미래요. 그래서 근육의 힘이 중앙으로 모여서 근육이 제일 빨리빨리 펌핑이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잘 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냥 운동감만 있는 느낌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자극적이고 힘들기만 한 그런 느낌?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맨날 자극적이고, 우리가 맨날 엽떡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엽떡은 가끔 먹어야 되잖아요. 언제나 쌀밥을 먹고요. 언제나 남을 먹다가 가끔 엽떡 먹어야 맛있지. 맨날 엽떡 먹으면 위가 다 버리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자극적인 걸 좋아한다고 해서, 혹은 센터의 방향성이 그럴 수 있어요. 좀 자극적인 운동 해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만 운동을 지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회원님들이 계실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과 저항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또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통증은요, 근육, 관절, 신경과 상관없이 그냥 신경의 반응이에요. 통증은 근육이 아픈 것도 아니고 뼈가 아픈 것도 아니고 신경이 아프다라고 느껴서 뇌에게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서 뇌가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역학적 원인은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신경이 이렇게 있는데 뭐 뼈나 인대나 근막이나 흉터 조직이나 긴장된 근육과 같이 주위의 단단한 구조물들을 누르는 것. 흔히 말해 척추 디스크죠. 신경이 있는데 주변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압박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뭐 등 근육들이 좀 틀어져가지고 몸이 좀 눌려서 압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 혹은 뭐 이상근 그 밑에 지나가는 좌골신경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해서 눌러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이유가 신경에 있어요? 아니면은 근육이나 뼈에 있어요? 근육이나 뼈에 있단 말이에요. 그쵸? 신경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통증을 낫게 하는 의사는 아니지만요.
이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난 회원님이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고 스스로 자기의 몸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시고 근육을 공부하실 때, 아, 이 근육이 눌리면 이렇게 아플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필라테스 동작적으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풀겠다고 해서 맨날 마사지 볼만 하고 맨날 트리거 포인트 찾아가지고 맨날 폼롤러만 하고 이거 필라테스 덕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폼롤러는요, 현대시대에 나온 필라테스 소도구고요. 조셉 선생님은 서클린만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소도구들이 있어요. 운동을 시키는. 근막 이완은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만성 통증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들을 내가 운동적으로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 정상적으로 운동하면서 땀을 흠뻑 흘리고 통증을 없앨 수가 있는지. 통증을 없애는 것은 이완만의 방법이 아닙니다. 통증이 있는 이유는 근육의 본질인 수축이 사라지고요. 수축의 방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으켜지는 신경적인 문제예요. 그럼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이완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수축할 수 있는지 등척성, 신장성, 단축성 혹은 비기너, 인터, 어드 시스템 순으로 안내를 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거 아파서 이 근육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근육 어떻게 조절해야 되지? 절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절대 못해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요. 한 가지 근육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이 사람이 뇌를 믿고 정확하게 운동할 때 그 모든 것은 심플하게 사라져요. 물론 그 과정, 근육에 대한 것도 복잡하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근육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항상 파워하우스로부터 오고 근육을 이해하면서 파워하우스로부터 안내할 때 그런 것들은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자, 자세의 축, 강사의 스파팅에 대해서. 그래서 근육을 보실 때 시상면은 옆모습, 관상면은 앞모습, 이제 횡단면은 이제 그 자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잘라냈을 때 옆에서 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옆에서 봐야 되는 근육들, 앞에서 봐야 되는 근육들,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정수리를 볼 때 봐야 되는 근육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척추를 기준으로 보면은 시상면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죠? 저희 6가지 워크샵 척추 들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상면은 어떤 움직임이 있죠? 맞아요. 굴곡 신전이 있죠. 그리고 관상면은 또 어떤 움직임이 있죠? 축굴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가로로 잘라진 면은 어떤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회선이나 그쵸? 회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안내되는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어떠한 동작을 내가 옆에서 봐야 하는지, 어떠한 동작을 내가 앞에서 봐야 하는지, 어떠한 동작을 내가 위에서 봐야 하는지 판단을 하시고, 내가 스파팅이 주어졌다면 거기에서 움직임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 근육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근육, 그 근육이 작동이 안 되는 근육이 문제일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을 필라테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검증하셔야 돼요. 이 작동이 안 되는 이 근육이 문제인지, 이 근육과 연결되는 어디가 고정이 안 되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아직 이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는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근육을 공부하고 필라테스를 몸으로 체험하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괜찮으시죠? 좋아요. 그러면 제가 30분만 얘기한다고 하고 1시간 동안 주구절절 또 얘기를 했어요. 너무 늦어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필라테스 아이즈로 보는 그 근육은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 빙산 아래에 있는 것들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본질, 우리 인생 살아가는 모든 본질은요, 움직임이고 행동하는 것, 실천에서부터 오죠.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다 들어봤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세 평가 같은 것도 하지만 자세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 수축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근육의 수축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빨간 글자로 이어봤는데, 그래서 근육은 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근육을 보실 때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필라테스 강사가 필라테스만 잘해서 필라테스 자격치 못한다. 필라테스 강사는요, 여러분, 필라테스도 잘해야 되고요. 근육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사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극복하고, 내가 내 몸을 비기너에서 어디까지 성장을 시키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일단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력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맨날 몸 삐뚤어져 있고 내가 몸 좋지 않고 내가 맨날 컨디션 안 좋고 내가 필라테스 못 하는데 나한테 배우고 싶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다, 회원님들이 다 많고, 내가 더 자기 개발 위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조금 더 나아지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수업 발전이 있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수업료 단가가 올라가고 싶고,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서브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항상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지키고, 그것을 잘 안내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언제나 즐겁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저도 너무 근육 얘기하면서 참 마음 벅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의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하고,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말할 때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여러분 너무 많이 기대되고요. 지금 이거를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마음이 울리신다면 좀 당장 신청해서 우리가 함께 근육 공부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이 3개월 당장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3개월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면 그 방향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주도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힘차게 같이 공부하고도 헤어도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